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인도 분황사 등 한국 불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불사가 내년 봄부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4월 정기법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교수는 과거 삶의 정보를 저장하는 제8 아뢰야식의 작용을 나무와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들과 남편이 장애를 입고 자신마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한 불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조계사가 운영 지원하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통장을 나눴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배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화쟁의 원리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화쟁법사를 위한 조정 매뉴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화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종교의 위기가 언급되는 시대, 한국 불교 미래 100년을 고민하며 불교의 자긍심을 세워나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시작된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을 비롯해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신도시 군포교 거점 마련, 불교 요양병원 건립 등 다양한 대작불사 중 일부는 내년부터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는 어제 100만 원력 결집불사 2주년 간담회에서 사업 진행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불자들의 원력으로 모연됐으며 가장 이르게는 내년 봄 인도 분황사 대웅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님 3분과 건축기술자 5분이 특별 비자를 통해 인도로 출국하여 12월 1일부터 연 인원 8,800명이 각종 건설 기계를 동원해 작업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군부대 포교 요람으로서 이미 착공을 마친 세종 광제사와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올해 상량식을 거쳐 내년 가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홍제사는 법당 외에 군장병을 위한 교육관이 갖춰질 예정이어서 군포교 활성화에 한층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황사와 광제사, 부처님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봉안불사 자문위원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5월 중 불상을 조성할 불모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까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심과 이에 공감한 사부대중 원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하루 100원, 100만 명의 불자가 뜻을 모아 한국불교 미래를 일구자는 의미로 제작한 저금통도 그동안 10만 개가 배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자 스스로의 원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은 결과입니다. 더불어 사부대중의 원력은 건립불사에 머물지 않고 대사회 활동으로 이어져 꾸준히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기 위한 회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고 널리 교화하기 위한 활동, 자리타의 보살행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100년 대계를 위해 발을 뗀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신심도 한층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회가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를 초청해 지난달에 이어 온라인으로 4월 정기법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경 교수는 1차 유심조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하며 과거의 삶의 정보를 저장하는 제8 아뢰야식의 작용을 나무와 씨앗으로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해 4월 정기법회를 온라인으로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며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정각회는 앞서 2차례 온라인으로 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이날도 줌을 통해 비대면 법회를 열었습니다. 빨리 진정되어서 아마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좋은 법당을 갖고 있는 국회 정각회에서 대면 법회가 치러질 수 있기를. 이날 일체 유심조의 의미에 대해 강의한 한자경 교수는 물리적 세계, 즉 색법도 마음이 만든다며 가상이 가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으로 세계를 보면 괴롭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경계를 넘어서야 유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에서의 일체는 그러니까 식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일체는 단지 우리의 심리 세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물리적인 대상 세계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식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춰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알라야를 한자로 표기한 아레아식은 업이 결과를 낳기까지 보존되는 심층의 마음이기에 제8 아레아식은 과거 삶의 정보 보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와 씨앗에 비유한 한 교수는 이런 업력의 축적을 통해 변화와 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근신인 몸은 아레아식의 활동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생의 그 경험들을 다 축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주 발생 태초부터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물리적 세계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란 유식의 핵심을 설명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각회 불자들은 어느 때보다 교학적인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오는 29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불법의 인연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 첫 번째 순서 조복희 불자의 사연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BTN 붓다회 자비행과 가피담을 나누는 특집 프로그램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는 28일 방영 예정인 12회에는 한 불자의 특별한 사연이 손편지로 소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조복희 불자의 오빠는 1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 죽자 부모님은 슬픔에 젖어들었고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하고 살다 10년 후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조복희 불자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3남매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가 뇌신경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농촌 살림에 침도 맞으러 다니고 갖은 애를 썼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절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일하고 들어와서 불교 공부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인내를 한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기구한지 한탄 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눈만 뜨면 논과 밭으로 나가 흙에 묻혀 미친 듯이 일하면서 경전도 외우고 연부를 했습니다. 아내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고 남편도 같이 불교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남편까지 몸을 쓰지 못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 또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조기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복희 불자는 정신력은 살아있어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다며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뜨면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되지만 돌봄 선생님과 요양 선생님이 좋은 분들이라며 이것 또한 부처님 가피라고 말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시는 요양 선생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요. 이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질고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복에 이런 인연이 닿았는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또 불교 TV를 통해서 기운을 얻으시고 또 자녀들을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두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모든 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BTN 불교 TV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가피를 입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특집,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에서 소개해 코로나 시대 전국 불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운영 지원하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통장을 나눴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배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5층 장체험관에서 전통 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종류는 보리막장. 막장은 된장이 떨어졌을 때 속성으로 빨리 만들어 먹는 장으로 선조들은 보통 장을 담그는 시기와 장 가르는 시기 중간쯤 만들어 왔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종로엔 장금이 어르신들과 호흡을 맞추며 미리 준비한 장 기본 재료에 보리와 소금, 고춧가루를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이날 준비한 막장을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을 듣고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한복을 입고 현장을 찾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함께 하지를 못해서 항상 작년부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또 옛날과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도 벌리고 노래도 하고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정성껏 만든 장을 고운 비단에 싸고 카네이션으로 묶어 마무리를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은 행사이니만큼 평소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음의 소리를 손편지에 옮겨 담았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과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 관장 스님이 직접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니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입어서 이 빨간 꽃이 네,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정성 들여 준비한 전통 장과 선물을 어버이날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8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모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처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육바라밀 중에 보시사상인데요. 이번에는 나눔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복지 실천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께 함께 또 이렇게 보리막장도 나누고 카네이션도 함께 달아드리면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버이날까지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유튜브 종로의 품격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 제2대 상임대표에 담양 호국사 주지 동천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이 취임식에는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태고종 순천 서남사 주지 시각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 부회장 도계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제가이사, 신도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설립된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은 이날 4년간 초대 상임대표로 지역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초석을 다진 도성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임 상임대표 동천 스님은 광주 연꽃문화재, 합동수계살림, 요리법회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타산 동해 사마사가 코로나19 소멸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제와 유튜브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 어제 봉행된 법회는 사마사 주지 임법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유튜브 두타산 사마사 채널로 산신대제와 방생법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임법스님은 역사상 사마사는 국난이 닥칠 때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중심도량의 역할을 해왔다며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나라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사마사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예불과 법회, 참선, 탑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 법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원호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제5회 산신대제 및 숲길 명상 걷기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원호사는 어제 경내 삼성각 앞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지 정관스님 집전으로 제5회 산신대제를 봉행하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원호사 주지 정관스님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행위들이 지금의 코로나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며 이번 산신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호사는 산신대제에 이어 경내 소나무길에 조성된 산책로를 걷는 숲길 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쟁의 원리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발간한 화쟁바람일, 화쟁법사를 위한 조정 매뉴얼인데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쟁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갈등 해결 방안을 담은 화쟁바람일, 화쟁법사를 위한 조정 매뉴얼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지난해 청소년들을 위한 화쟁 안내서, 하이 화쟁을 발간한 데 이어 일반용으로 펴낸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제작한 화쟁,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의 2편에 해당하는 소책자입니다. 화쟁바람일은 화쟁의 원리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화쟁의 기본 개념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화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번에 편찬된 화쟁바람일은 화쟁법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이 책 속에 담겨 있고요. 좀 사찰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찰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편찬했습니다. 화쟁바람일은 화쟁이란 화쟁의 눈으로 보는 세상, 화쟁적 갈등 5단계, 화쟁법사가 조정하는 화쟁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쟁위원회는 화쟁바람일은 화쟁 이론서이기보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쟁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등 요소들을 이제 이 화쟁바람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스님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또 일반 제가불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화쟁 사상을 좀 더 어떤 사회의 현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쟁바람일은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교육 법계 과정의 영상 강좌로 진행 중인 사찰 내 갈등 화쟁 방법의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조혜종 작가의 관세음보살 보물시연도 개인전이 개막했습니다. 조혜종 작가는 오는 24일까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이젤갤러리에서 7번째 개인전 관세음보살 보물시연도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옷지와 분체를 활용한 관세음보살 보물시연도 18점을 선보이며 관세음보살의 제도와 구원을 바라는 모습과 다양한 모습의 관음도상을 친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혜종 작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관음보살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관세음보살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종 작가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 강사,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온라인 연등회 참여형 프로그램인 우리 함께 연등회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블레협의 20대 청년들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챌린지는 연등회의 세대전승 참여를 이끌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에 업로드된 율동 동영상을 따라한 모습을 촬영해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뒤 신청서와 영상을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 신청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선착순 300명에게 연등회 굿즈를 제공합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를 시작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가피를 입은 사연을 BTN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